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베디드 성능을 고려한 멀티태스크 러닝 연구 발표를 진행할 조재훈 책임 연구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의 필요성, 공간 객체 인식 멀티태스크 러닝 기술, 멀티태스크 네트워크 최적화 테크닉, 결론 및 향후 계획입니다. 멀티태스크 러닝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 인식해야 할 태스크들의 개수에 대해 나타낸 그림입니다.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더 고도화된 인식 성능을 필요로 하기에 인지해야 하는 태스크들의 개수는 증가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최종 목표로 하는 아웃풋 태스크에 따라 독립적인 딥러닝 네트워크를 설계하면 됩니다. 하지만 차량에서 활용 가능한 컴퓨팅 파워와 리소스는 한정적입니다. 최근 GPU의 큰 성능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오토메이티브 SoC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구동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영상 인식 최적화된 딥러닝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하드웨어 리소스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멀티태스크 러닝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이란 하나의 딥러닝 네트워크가 여러 개의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이는 다수의 싱글 태스크 네트워크 구성 대비 연산량 및 메모리 사용량 감소에 이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멀티태스크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Implicit Data Augmentation, Attention Focusing, Average Dropping, Representation Bias Regularization 등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설계에 따라 인지 성능의 향상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멀티태스크 러닝 연구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뎁스 이스티메이션을 동시에 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는데요. 그 이유는 펄픽셀로 씬에 대한 이해를 수행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ICRA 19년도와 같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뎁스를 동시에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수행한 논문이 있습니다. 2D,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함께 수행하는 류의 논문들도 있습니다. CVPR 2021년도인 모노들 논문 같은 경우에는 2D 디텍션이 3D 디텍션의 억셜러리 태스크로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실험 관찰로부터 두 태스크 간의 멀티태스크 러닝을 수행하였습니다. CVPR 2021년도의 DD3D 논문 같은 경우에는 3D 객체 인식 성능은 깊이 추정 알고리즘의 정확도의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로부터 뎁스와 3D 객체 인식을 함께 수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로부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태스크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디자인한다면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백본과 넥, 그리고 헤드입니다. 우선 백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본의 기능은 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유용한 피처들을 학습합니다. 서로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들이 학습이 됩니다. 백본으로부터 유용한 피처들이 학습이 되면 저희가 제안한 4개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최근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들은 피처 피라미드 구조를 제안하는데 이를 차용하였습니다. 피처 피라미드는 다양한 스케일, 즉 한 영상 내에서도 크기가 다양한 자동차가 관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스케일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백본으로부터 각기 다른 스케일의 정보들을 가져와서 융합합니다. 태스크별로 집중하고 싶은 영역과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태스크별로 독립적인 넥을 설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넥으로부터 추출된 피처들을 헤드에 입력으로 넣어 최종 아웃풋을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제한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방식의 학습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 영상이 백본을 통과합니다. 이때 백본은 씬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들을 반영한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 후 다양한 스케일의 피처 정보들이 넥으로 입력이 됩니다. 태스크별로 다양한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피처들이 학습이 되며 헤드를 통과합니다.
이때 태스크별로 로스 펑션을 설계하여 연산을 수행하였습니다. 로스 연산 후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태스크의 정보들이 웨이트들에 반영이 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포컬 로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뎁스 추정을 위해 L1 로스를 학습에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태스크별로 웨이트를 심플 서메이션하여 모든 태스크가 균등하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멀티태스크 러닝은 다양한 태스크들을 동시에 학습하기 때문에 단일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보다 더 힘든 작업입니다. 태스크별로 성능이 일관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태스크별로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한 테크닉을 말씀드리자면, 학습을 수행한 뒤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 개별 태스크별로 성능을 측정합니다. 그 후 싱글 태스크 대비 성능이 많이 열화된 태스크가 있으면 이를 파인 튜닝을 수행합니다. 이때 백본과 다른 태스크들의 파라미터는 프리즈하며 성능 향상을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만 학습을 수행하는 식의 학습 테크닉을 활용하여서 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존 방식과 제한 방식을 비교 분석한 테이블입니다. 단일 태스크 학습, 단순히 태스크들을 결합하여 학습한 심플 멀티태스크로 명명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방식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단일 태스크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태스크를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양을 내고 성능 육성을 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한정적인 하드웨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심플 멀티태스크의 경우에는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 태스크 대비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서 각각 11%, 23%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태스크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제한 방식입니다. 제한 방식은 레이턴시 측면과 애큐러시 측면에서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태스크 간의 유용한 피처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계로부터 애큐러시 측면에서 어퍼바운드로 예상했던 단일 태스크의 성능과 유사하거나 뛰어넘는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턴시 또한 싱글 태스크로 설계한 네트워크 대비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키티 데이터셋에 대한 정성적 결과인데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플 멀티태스크의 경우 디테일이 모두 뭉개지는 반면에 제한 방식은 심플 멀티태스크 대비 디테일 부분들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로깅한 데이터에 인퍼런스하여 출력해본 결과입니다. 도심 상황에서 실제로 획득해본 데이터인데요. 이때 복잡한 도시 상황 속에서도 각 태스크별로 공간 객체에 대해 멀티태스크로 인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태스크,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뎁스 이스티메이션을 포함하는 멀티태스크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멀티태스크 네트워크의 임베디드 최적화를 통해 실시간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인데요. 멀티태스크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으로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네거티브 트랜스퍼 완화입니다. 태스크를 함께 학습하던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서로의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를 네거티브 트랜스퍼라 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로스 펑션을 설계하여 이를 해결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어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레이버러스한 작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라벨링이 있는 경우에도 학습이 가능한 방식의 연구를 차용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연구원입니다. 제가 이어서 멀티태스크 네트워크 최적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팅 파워가 한정적인 자율주행 차량에서 멀티태스크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여러 태스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태스크 네트워크는 다양한 태스크의 제너럴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더 높은 캐패시티의 백본이 필요하고, 백본의 출력이 태스크별로 분기되는 브랜치가 발생하므로 메모리 사용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본을 공유하여 효율성을 높인 아키텍처라 하더라도 타겟이 되는 하드웨어에서 요구되는 레이턴시와 스루풋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베디드 구동 환경을 위한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널리 알려진 딥러닝 모델 최적화 또는 압축 연구들은 주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위주로 효과가 확인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멀티태스크 네트워크에 여러 기법들을 적용시키는데 더 많은 고민과 실험이 필요했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딥러닝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어떤 과정으로 수행하는지 전체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첫째로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레이어 단위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단계, 둘째로 모델 사이즈 경량화와 연산량 저감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각 과정들은 한 번에 완벽하게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개발하고 실험하고 평가하며 좀 더 나은 솔루션을 탐색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멀티태스크 네트워크의 경우 더 많은 구성원들이 하나의 딥러닝 네트워크의 개발에 참여하기 때문에 조직 또는 담당자 간 효율적인 협업이 용이하도록 프로세스와 코드 구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세부 단계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프로파일링 단계입니다. 하드웨어 플랫폼별로 칩 제조사에서 프로파일링 툴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어디서부터 최적화를 시작해야 하고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 큰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백본이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다 하면 유사한 캐패시티를 갖는 수준에서 전체 백본을 교체할 수도 있고 특정 하나의 레이어만 최적화하는 것으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멀티태스크 네트워크는 다행히 백본에서는 전반적으로 레이턴시 분포가 안정적이었고 그림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레이턴시 바틀렉이 확인되어서 해당 부분에 집중된 최적화 아이템 발굴을 수행하겠습니다. 딥러닝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동일한 연산이 아니더라도 개념적으로 유사한 연산으로 대체하여 재학습한다면 최종적으로 유사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CPU보다는 GPU나 NPU, DSP 같은 특수한 프로세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적인 연산량을 줄인다고 레이턴시도 저감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서의 아키텍처를 고려한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최적화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보통 최적화 포인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딥러닝 네트워크의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한편 앞서 수행한 프로파일링 결과를 참고하면서 부분 또는 전체적인 최적화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연속된 복수의 컨볼루션을 머징하거나 필터 채널의 개수를 특정 배수로 맞추는 얼라이먼트를 수행하거나 컨캣을 애드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로 대체하는 레이어 서저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테크닉들은 언제나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하드웨어 또는 컴파일러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칩 제조사의 긴밀한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또 실험과 성능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그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멀티태스크 네트워크의 퀀타이제이션에서는 각 태스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브젝트 디텍션의 클래스 정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태스크는 퀀타이제이션에 민감하지 않아 인트팔과 같은 낮은 프리시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의 바운딩 박스나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리그레이션에 해당하는 태스크는 퀀타이제이션에 민감할 수 있어 프리시전에 따른 성능 평가 후 레이턴시, 어큐레시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여 FP16과 같은 높은 프리시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시전이 선정되면 캘리브레이션 수행 후 퀀타이제이션 과정에서 일부 하락된 어큐레시를 보상하기 위한 파인튠 과정인 QAT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멀티태스크 네트워크의 학습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전체 네트워크 학습과 태스크 브랜치별 학습을 적절히 수행했으며 원래의 풀 프리시전 모델과 가장 유사한 태스크별 어큐러시 밸런스를 갖는 베스트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퀀타이제이션 과정 중 특히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즉 PTQ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TQ 과정에서는 레이어별 퀀타이제이션 방법을 선택하여 레이어별 웨이트 또는 출력값인 액티베이션 분포에 맞는 적절한 레인지로 클리핑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퀀타이제이션에 의해 손실된 어큐레시를 QAT를 통해 더 손쉽게 복구할 수 있으며
테스트 데이터셋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배포 후 다양한 실차 주행 환경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측표에는 PTQ에서 사용한 설정을 예시로 첨부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값이며 학습된 웨이트와 동작할 하드웨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결과입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네트워크 최적화 과정을 모두 수행한 뒤 다시 프로파일링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기존에 관찰되던 레이턴시 바틀렉에 해당하는 레이어들이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레이턴시 분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FPS는 11.82에서 20fps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퀀타이제이션의 결과입니다. PTQ 및 QAT를 모두 수행한 결과이며 모델 사이즈 및 FPS는 저희가 사용하는 인베디드 하드웨어 플랫폼 기준입니다. 모델의 전체 사이즈는 107MB에서 32MB로 약 3분의 1로 축소되었으며 FPS는 3배 가까이 증가하여 퀀타이제이션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인베디드 환경에서 멀티태스크 네트워크의 실시간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밸류에이션 결과로는 어큐러시가 2% 정도만 하락하여 멀티태스크 네트워크의 모든 태스크에 대해 어큐러시에 큰 희생 없이 적절한 퀀타이제이션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